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깝게 지내다가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슬픔들이 적었으면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1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100일간 보여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안철수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송기석 비서실장에게 제가 대신에 질문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에 파리바게트가 3자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 제빵기사들의 입사를 설득했지만 100% 동의를 얻지 못하고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답니다. 2부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와 4부 팩트진검 승부 출면 시간에는 시사일 고재일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재구성과 대처는 어땠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민주당과 함께 예산안을 놓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역할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죠. 취임 100일 맞이했다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으로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는데 우리 네. 송기석 비서실장께 의원께서 한번 냉정하게 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지금 부족했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생각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쉬움도 역시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증거 조작된 제보사표 이런 걸로 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당을 추스리고 그래도 후유증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극복했고 네. 이제 이어서 국감이라든가 현재 지금 예산국회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역시 아쉬움이 남은 것은 물론 이제 전당 827이죠. 전당대회 출마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 당시 당권 경쟁자들과 상당히 좀 격렬한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다시 당의 단합을 위한 그 과정에서 이게 다소 소통이라든가 이런 결국 이제 리더십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 그럴까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찬성하시는 분과 또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안 대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시 네. 다당제 정립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 생존 또는 나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네. 결국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도 개혁을 이렇게 표방하기 때문에 예. 중도 개혁이라는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걸 강하게 정립해서 이렇게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찰적 또는 개혁적 이렇게 보수라든가 이렇게 또 합리적 진보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의 세력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단계 정립을 위해서는 기존
그 강한 그 거대 양당 속에서 저희 정당이 제대로 서려면 그만큼 좀 몸집도 불리고 외연을 충분히 확장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다당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제 중심에서는 양당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정당제도 자체를 다당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목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 구도를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제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다당제를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물론 이제 개헌해서 저희가 이른바 흔히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최소한 이제 대통령의 권한 분산형 이제 나가서 뭐 의원 정부제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제 그 방향, 일정 부분 권력이 이제 분산되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거제도 자체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이게 양당제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현대 사회는 뭐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다양화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예를 들자면 뭐 국민의 한 40% 이 정도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여의도 이제 국회에서 의석은 50% 이상을 갖는다는가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서구 선진국도 보면 대부분 좀 이제 유럽 쪽은 다당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까지 같이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실제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국회가 끝나면 저희 당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또 제안하고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 지난 촛불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개헌 거기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편까지 이걸 강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 문제는 뒤에서 한번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미래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미래로 바뀌기 전에 네트워크 내일에서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국민의당 자체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바른정당과 통합만 된다면 상당히 정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던데 외연이 네. 넓어진다고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희 정당이 이제 2년 된 정당인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다당제를 진짜 어느 정도의 국민이 원할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그러면 다당제에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정립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연대라든가 이렇게 연합 이런 걸 해야 될까 그런 방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대로 과연 이제 정립을 하려면 외연 확장 이 부분은 저는 첫째가 저희 당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니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체성만 제대로 확립된다면 그 이후에 외연 확장은 그러니까 물론 바른정당도 있겠지만 또한 실제 정치권에 있지 않는 제3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면 충분히 외연 확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이 외연 확장에 목표를 두는 것은 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중도 보수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결국 중도 쪽의 의견을 좀 끌어모아서 새로운 정당의 형태를 또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중진 의원들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호남 쪽 민심을 다 이반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견은 어떻게 좁혀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맨 서둘러서 가장 이렇게 앞서 나가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냐. 그것보다는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승리 전략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안철수 대표 생각과 예. 이른바 호남 중진 몇 분 생각이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 날 예. 이제 국감 마무리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사실 저희 당이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약 한 5시간 이상
토론을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대표께서는 뭐 의총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역위원장 당원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제 공론화 초기 단계이고 바른정당과는 정책연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차이점이 무엇이고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치열한 논의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원 내외 위원장들과 소통을 하고 공론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득세할 것이다. 입장 정리해달라. 인용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연말까지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네. 이제 전에 다른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 11월 21일 날 그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예. 이렇게 이제 바른정당과 일단 정책연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다음 단계라는 게 선거연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을지는 결국 정책연대 과정에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또 공론화 또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게 역시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어떤 예.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적어도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선거연대까지 또 나아가 통합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게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그래도 12월 말이나 1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게 좀 일반적인 뭐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과연 그러나 그대로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037번님이 청취자분이 문자 좀 달라고 제가 여쭤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흔히 이제 DJ 정신 저희가 이제 DJ께서는 뭐 중도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셨고 동서통합도 추진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DJ 정신의 진정한 승계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박지원 대표하고 네. 안철수 현 대표하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누가 뭐라 해도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뭐 DJ의 뭐 정신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적자로서 뭐 승계한다랄 거예요. 그런 상징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역시 가령 햇볕 정책이 서로 극복 가능한 건지 진짜 저희들은 진짜 호남의 강고한 지지를 토대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뻗어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선 승리에 대한 그런 생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논의해 보고 그 차이점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지원 대표와 안 대표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보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말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유식 소리가 나오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호남의 DJ 정서를 잘 이해를 한다면 영원합 통합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서로 다른 곳에서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두 분이 서로 이제 갈 길을 가시는 거 아닌가. 박지원 대표는 전남도지사 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시고 안 대표는 대권을 향해서 서로 갈 길이 다르지 않느냐. 어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같이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제 어떤 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향후 정치의 행로에 있어서 더 유리한지 또는 어느 게 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당이 제대로 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우려의 표현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뭐 박지원 대표께서도 그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듯이 저희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추후로도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뭐 접점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철수 대표의 뭐 측근 중에 측근이시니까 충분히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국민의당을 상당히 설득하려고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청취자분들 다 짐작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좀 유리하게 아니면은 뭐 예산안을 순수하게 순리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설득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요. 여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예, 사실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그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 언론, 다음에 국정원, 검찰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어느 시점에서도 협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그 예산 그 협의 과정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그렇게 이렇게 막 증원하는 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갈 때고 실제 그 가장 중요한 소방공무원도 25명밖에 안 된다는 거.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거든요. 경제 원리에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적한 대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보다는 뭐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렇게 간접 지원 형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곧 타결될 걸로 보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협치라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으니까 또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